사실 요즘에는 장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뭔가 가장 정통적인 것이 가장 희귀해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요즘에 제일 보기 힘든 장르는 중형 세단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8세대 페이스리프트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XSE 모델이에요. 캠리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요, 일단 캠리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차입니다. 미국 시장을 제패했고요. 이런 차가 미국 시장을 제패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시장을 제일 효과적으로 점령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 시장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뭔가 편하게 탈 수 있는, 하지만 공간은 넓어야 되고 가족들이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캠리 하이브리드도 보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정석에 가까운 그런 세단이었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캠리가 한국 시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지배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살짝 시장의 중심에서는 비껴가 있는 그런 형국이죠. 8세대 하이브리드를 출시를 하면서 토요타가 조금씩 판매량도 회복을 하고 있고, 토요타라고 하면 저력이라는 말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이걸 제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보스턴 글로브라는 일간지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이야기,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에 캠리가 나와요. 사실 자동차가 주인공인 영화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전면에 나오는 그런 씬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씬에 마크 러팔로가 굉장히 열정적인 취재기자로 나오는데요, 일요일날 편집장이랑 이 두 사람이 일요일날 출근을 합니다. 근데 마크 러팔로가 타는 차가 바로 캠리였고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편집장이 타는, 마이클 키튼이 타는 차도 캠리였어요. 그런데 편집장이 타는 차는 2000년대에 나왔던 신형이고요. 그리고 마크 러팔로가 타던 캠리는 굉장히 오래된 차였습니다. 아마 중고를 샀겠죠. 살짝 그 씬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마크 러팔로와 마이클 키튼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의 성격이 굉장히 뛰어난 기자예요. 정의감에 불타는 기자들이고요. 어떤 스타일, 편의사항 이런 것들보다는 든든한 발이 되어줄 만한, 그리고 딱히 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단단한, 뛰어난 그런 차를 분명히 선호하는 그런 캐릭터들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미국 시장에서 캠리보다 더 잘 어울리는 차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또 재미있는 예로 수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 드라마는 미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로펌의 법인차가 렉서스 LS로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 렉서스가 어떤 느낌인지 이 두 장면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국에서도 캠리 하면 한 번 사면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차로 굉장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를 해왔죠. 8세대로 진화하면서 살짝 달라진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XSE입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모델이고요. 세 가지 트림인데 LE, XLE, XSE예요. XLE는 조금 더 우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익스테리어에서 좀 차이가 나요. XSE는 일단 크롬 라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XSE의 크롬 라인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지나간다는 건 시선을 좀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다, 스포티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의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대신에 XLE는 크롬 라인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 괄호처럼 이렇게 조금 더 우아하게 어떤 요소들을 모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XLE는 조금 더 우아하고 품위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XSE는 다이나믹하고 달리는 차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인테리어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XSE에는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어요. 물론 무단 변속기지만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합산 출력이 211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22점 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쟁 모델이 좀 생각이 나시죠? 우리가 보통 그랜저하고 많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랜저보다는 조금 힘이 센 그런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분명한 차입니다. 캠리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일단 하이브리드의 선구자였죠, 토요타가. 프리우스를 출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뭐 약간 의식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프리우스를 타는 것이 어떤 메시지였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그때 이후로 하이브리드라는 기술 자체를 정말 극한까지 몰아세운 그런 브랜드가 토요타거든요. 물론 뭐 전기차가 요즘의 트렌드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또렷하게 치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은 토요타는 사실 아직은 주지 못하고 있죠. 렉서스에서 발표하는 전기차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뭔가를 발표하는 느낌은 없고, 현대는 막 아이오닉 5, 기아 EV6 막 치고 나가는데 토요타는 살짝 좀 조용한 느낌이에요. 조용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토요타는 그런 회사니까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도 기술을 가다듬고 정말 끝까지 몰아붙여서 적용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효율이 근저합니다. 뭐 공인연비가 리터당 한 17km, 뭐 18km 이 정도 되는데요, 달려보면 점점 올라가요. 이 퓨얼 탱크를 가리키는 바늘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 차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가까운 교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직장이 파주에 있는 상태라거나 뭐 그런 분들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소유하시면 엄청 든든할 것 같아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토요타에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토요타가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위상이 있죠. 반일 감정이라거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일본 제품을 불매하시는,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알고 반대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타가 어떤 차인지는 알고 이 차는 이렇고 이런 점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다면 다른 선택을 하겠어, 혹은 뭐 이러이러한 점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캠리를 선택할 수 있어, 뭐 이런 자기만의 합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겠죠.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익스테리어는 사진보다 훨씬 나아요. 실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실 겁니다. 약간 애니메이션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로버트 디자인 같은 느낌도 있고요. 토요타가 몇 년 전부터 뭔가 다이내믹함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면과 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에 있는 선들을 보면요, 입체감과 볼륨감이 굉장해요. 그리고 뒤에를 봐도요, 그 리어램프의 형태라거나 이런 게 뭐 그냥 이 차를 얌전하게 디자인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토요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캐릭터를 주고 싶고 조금 더 잘 달리는 차라는 느낌을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대신에 옆면은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정통 준대형 세단에 걸맞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지붕을 깎는 게 유행이죠. 쿠페처럼 그게 날렵해 보이고 예뻐 보이니까요. 하지만 캠리는 그런 욕심을 내지도 않아요. 정말 실용적으로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간감을 최대화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공간감이 정말 편하고요. 이 시트, 가죽, 만듦새 이런 것들은 훌륭한 수준이에요. 아무리 뭐 일본 차라고 해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보면 송풍구 밑에 도톰하게 가죽을 점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뒷좌석도 우리가 유럽차를 타보면 등받이가 살짝 각도가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본 차는 그렇지 않죠. 한국 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이 동양이 선호하는 뒷좌석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넓어요. 그리고 뭐 머리 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은 조금 낡았어요. 확실히 좀 옛날 차 느낌이 나요. 캠리는 여전히 바늘 쓰고 있고, 센터페시아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9인치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것도 되게 옛날 느낌이에요. 뭐 큼직하고 시원하긴 한데 옛날 느낌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터치가 옛날 느낌이냐? 뭐 그렇진 않아요. 쓸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JBL 스피커를 쓰고 있어요. 토요타와 JBL의 궁합은 좀 좋은 편입니다. 이게 뭐 고급스럽고 섬세한 소리를 낸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를 폭넓게 소화할 수 있는데 의외의 선예도가 살아있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르를 들을 때 뭐 하나 섭섭한 게 별로 없어요. JBL 스피커는 사실 균형감이 되게 좋은, 그리고 품이 되게 넓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이퀄라이저를 만지시면서 장르별로 노래를 즐기시는 것도 아마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면서 조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뚜렷하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옵션들도 보면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있어요. 이 차는 앞차를 레이더로 인지를 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장시간 유지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달릴 때도 멈췄을 때 다시 출발하는 그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서 출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지만 충분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굉장히 현실적인 준대형 세단을 고르고 싶다. 그런데 현대기아의 어떤 디자인이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나는 좀 더 안에서 수수하고 수더분하지만 오래오래 믿을 수 있는 내구성이 되게 좋은 그런 차를 타고 싶다. 그렇다면 토요타 매장에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뭐 저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8이 있고 그랜저가 있고 캠리가 있을 때 이 세 개를 놓고 고민을 한다. 현대 그랜저를 선택하시는 분은 아마 그 인테리어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즐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그랜저의 인테리어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가 조금 더 싱크로가 됐으면 그랜저는 정말 매력적인 차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랜저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조금 제 취향은 아니고요. K8의 경우는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에 가깝죠. 그리고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고요. 물론 디자인에서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 외장의 균형이 훌륭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K8을 선택하는 분들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메리디안 스피커 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캠리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녹리근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것을 누리고 싶다. 이를테면 제가 한강 둔치에 촬영하고 나올 때 저공해 차기 때문에 50% 할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리터당 막 20km를 넘나드는 연비를 내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싶다. 정평이 난 이 차의 내구성 그리고 든든함 그런 것들을 또한 누리고 싶다. 안에 숨어있는 액티브함도 가끔은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 나는 괜찮아. 사실 미국 차도 그렇잖아요. 캠리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인 이유도 사실은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약간 수더분하고 좀 엣지가 있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시장의 취향은 분명히 자극을 하는 거죠. 나도 그런 취향이야. 그렇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고르는 마음가짐이라는 게 늘 좀 복잡다단하죠.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누가 어디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캠리는 역시 캠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내구성에 대한 상징자분, 그리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8세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공격적인 익스테리어와 주행 성능, 그리고 경쟁 모델 대비 살짝 앞서 있는 힘 같은 거, 이런 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는 곧 다른 시승기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